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를 이제 3.1절 대체 강의가 될 거예요. 대체 강의로 하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보다는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거 가끔씩 이제 수업 중에 얘기를 많이 한 게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같은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명확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숙제를 주고 이런 거보다는 얘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배워왔던 거지만 그래도 한 번쯤 재확인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너무 많이 찍는 것보다는 음, 다시 한번 우리 새학기 되는 만큼 좀 새로운 마음가짐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어눌하네요, 이게. 어, 혼자 강의 찍자, 그런가. 자, 그러면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글의 구조에 있어서, 자, 근데 지금 하는 이것들은 다 필기를 따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글이라는 거에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영어를 배우는 순서가 일단은 단어가 제일 기준이 되죠. 왜냐면 결국에는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이용해 먹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만드는 게 문장이 되고요. 그다음 이 문장의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게 글이 되고 반대로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에 얘를 최종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지금. 얘를 목적으로 삼는데 근데 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암기적으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는 경험을 많이 하는 단계의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글의 구조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자, 글의 구조는 알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자, 얘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서론이란 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고, 본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거고, 결론은 마지막 마무리 글의 끝맺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글을 처음에 볼 때, 제일 처음 볼 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 유발을 소재로 많이 가져오게 돼요. 서론이라는 부분은. 자, 서론은 글의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라는 말이 될까요? 글의 첫인상을 줘야 돼요. 보자마자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좀 빙빙 돌려 말하다가 결국에 본인의 주장,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근데 우리가 보는 글, 설명문하고 논설문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먼저 묻고 있는 글이라는 거를 지금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자, 서론이라는 데에서는 첫인상을 말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이 말을 꺼내는데 이상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리고 얘 주제라는 게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가 있을 건데 이 소재를 꺼내오는 데 있어서 이상하지 않게 상대방이 봐서 그래도 결국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구나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색하지 않게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론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에 이 서론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 되는 거는 독자의 이제 흥미 유발, 그쵸? 어떤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까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본문에서 내가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본문에 나올 문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도입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게. 그래서 도입부라는 말도 있죠. 영어로는 introduction이라고 하죠.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자,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암시하는 표현,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인지를 주는 부분의 내용을 주는 게 이 서론이라는 부분이에요. 글의 시작에서.
글의 시작의 모양을. 자, 그리고 이거 좀 멈추면서 필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필기한 거를 좀 본 증거로 필기를 해서 카톡 사진으로 좀 보내봐요.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론을 도입할 때 있어가지고는 결국 말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보통 속담이냐 인용으로 시작하는 글이 참 많죠. 왜냐하면은 속담이란 말은 속담이나 인용이나 둘 다 옛날 고대 사람들 그리고 현명해 보이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더 효과가 먹을 것 같다고 싶음직한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런 말이 있군요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네 혹은 최근에 본인의 체험,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그 주제가 갖는 사례를 꺼내서 이런 게 있군요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는 경험 말고 본인의 생각,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는 부분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내가 다룰 소재의 혹은 문제의 범위, 성격, 혹은 방법,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진행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어른 공경에 대한 예제로 얘기를 꺼낸다면 예전에 유교라는 게 이제 공자시대부터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할게요. 자, 다음 본론에 대해서 볼게요. 본론이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도입부 있었죠. 서론에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건지를 알려주는 데까지가 서론이에요. 내가 어떤 글을 쓸 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할 거예요 라고 줘야 되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은 어떤 글이 있으면은 서론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글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걸 중요하게 삼는 건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서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도입부에서 말한 그 방향,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작자인 내가, 독자가 이렇게 나는 이런 글을 쓸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라는 식으로 이제 흥미를 끌었으면은 보여줘야지. 계속 서론으로만 질질 끌면 안 되긴 해요. 자, 그래서 그 증명하는 게 결국에는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의견, 논설문의 경우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말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본론이란 거는. 그래서 그 내용의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뽑아왔어요. 분류해보면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예전에 1918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왜 발생한 거냐면요.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하는 모양이 방금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혹은 비교, 혹은 대조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 대조에 대해서 기억해요.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A, B가 있다면 이 A, B의 공통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키 선수들이 허벅지가 중요하다,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 근데 야구 선수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주면 이게 비교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 대조라는 거는 차이점을 갖고 하는 거고요. 대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비교를 모르는 친구들 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3번. 이 앞의 내용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근거를 구성시켜야 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맥락에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대표적인 근거 뭐 있어요? 웬만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잖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주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요. 너무 예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글이었으면 문제점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 원인에 대한 뭘 줘야 돼요? 해결 방안을 줘야 돼요. 그쵸? 해결 방안을 주지 않고 문제점으로 끝나는 경우의 글도 있어요.
목적이 경고인 글이 대부분이죠. 살림을 파괴하는 것은 안 돼요. 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간다 할까요? 암시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서사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서사. 서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소설에서 보통 많이 접하는 거죠. 서사식 구조라는 게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봅시다. 막 이제 1900 몇 년도 혹은 2000년도에 어떤 때 태어나서 어떻게 몇 살이 되고 어떻게 했고 그 다음 몇 살이 되고 지금 나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글의 결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도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글을 확실하게 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대표적이죠. 이런 말을 주는 것들에 글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결론이라는 부분에 갑시다. 결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결과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글을 시작을 했어요. 이 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뭐 참 날씨가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해주세요. 아니면 결국 나는 뭘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글이 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걸 왜 꺼내왔냐면은 사실 글을 보면서 글을 읽고 그냥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손을 쓰는 것도 맞지만 사실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게 난 더 좋다라고 봐요. 손을 쓰면은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논의를 했죠. 내가 어떤 말을 소재를 꺼내고 그 소재에 대해서 증거를 실컷 제시했어요. 논의를 종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거나 사실 서론에 대한 얘기를 결론에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혹은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꺼낼 수도 있고요.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가 가장 많은 모양새를 띱니다. 글이란 거는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이라는 거를 본인이 보고 여기서 이 글을 이 사람이 처음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서론 부분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처음에 통념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어떻게 끝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구조라는 거를 좀 분류를 해내느냐 라는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배우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글을 보여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주고 이런 구성이 있어요 라고 왜 암기를 했던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좀 그런 내가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 보고 나는 되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독해라는 거를 나는 좀 좋은 말이라고 봐요. 얘를 내가 읽는 글이 어떤 말을 말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라고 말하는 걸 이거를 본인이 안다면은 평소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습관화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하고 안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고자 해요. 독해를 할 때.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내 뇌 속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말한 것들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의 모양, 본론의 모양, 결론의 모양. 이 글은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듣는다. 단순히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재된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글은 이렇게 끝난다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으로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에요. 많은 글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그 기간도 길고 거기서의 의무의 강조성도 좀 있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편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던 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했던 거 있어가지고 좀 더 오늘은 좀 국어적인 수업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글의 구조에서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설명문의 구조. 자, 다 한번 써봅시다.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석, 묘사, 문제 해결, 서사, 과정, 인과. 자, 얘네들 모양이 있어요. 좀 많이 친숙한 단어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정의가 뭐예요? 얘네 다 접속사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자,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한을 짓겠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아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 알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건지 본인의 지식을 자랑을 하기 위해 쓰는 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워서 모를지도 모를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라는 식의 느낌이 주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소재를 강조하기엔 참 좋죠. 그 단어 있잖아요. 어려운 말을 해도 근데 이걸 말해도 여기서 이건 알아야 돼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게 얘네예요. 그래서 소재를 한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예시는 굉장히 많이 봐죠. 제일 쉬운 글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글에 이해를 혹시 못했을까봐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설명하기 쉬운 얘기를 꺼내가지고 말할 때 쓰는 거죠. 예시.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좀 중요한 문장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난 비교하고 대조는 그 어떤 특징에 있어가지고 대상 A, B 두 개를 놓고 놓는 겁니다. 얘네는 까맣다, 얘네도 까맣다 라는 식으로 비교를 주는 말, 공통점을 갖고 언급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말. 예를 들면 뭐 황새 이런 거는 접하기 힘든데 뭐 참새, 황새랑 뭐 참새를 비교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을 줄 수도 있고요. 대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명하고자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보다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갖고 그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교라는 거는 여러분 비교급이란 말 자체가 우위를 알려주는 거죠. 그 우위를 알려주기 위한 글일 거예요. 이 글은 소재가 중요한 경우에 쓰는 말, 소재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얘는 뭐예요? 그 소재의 어떤 행동 방향, 특징이 설명이 필요할 때 쓰는 말인 거고요. 자, 분석은 말 그대로 좀 더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뜯어보자. 컴퓨터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다, 컴퓨터는 컴퓨터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컴퓨터 안에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의 구성을 보면은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 장치가 있죠. 예를 들면 본체 안에 있는 램이라든가 CD롬이라든가 그리고 뭐 쿨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좀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석은 자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식의 말을 주는 거, 깊이가 있는 거죠. 난 묘사라는 거는 멋있게 말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함축적인 표현을 주는 거죠. 오늘 바람이 겁나게 차갑네라는 식으로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소재일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한다는 말은 그거에 대해 본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랑 연관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는데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게 문제 해결의 구조죠. 문제가 중요해요? 해결이 중요해요? 해결이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서사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시간. 자, 그게 사실 대표적인 구조로는 처음 부분에서 전통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그럼 마지막은 현재에 대한 얘기를 줘요. 무조건 얘네가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문명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게 있다면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과정이랑 인과는,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학을 많이 접하면은 어떤 기술 지문이 있어요. 자, 세탁기가 돌리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과정이에요. 순서라는 걸 가지는 겁니다. 글쓰기 전개 방식이 과정인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인과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만 알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거는 설명문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도 좋지만
내가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칼럼에서 봤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퍼온 것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공감 가는 것들 한 네 가지만 가져왔어요. 글을 읽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얘네들만 신경 쓰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평소에 내가 좀 보여준 게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 싶은 게,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이 글이 일단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자, 2번. 주장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결국 이 글을 왜 쓴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냥 내용만 읽는 사람은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얘가 속독의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읽어봤으니까 대충 이런 부분에 답이 되는 게 맞는데 역시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겠죠. 무의식적으로. 3번. 근거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주장이 있다면은 주장하는 글이니까요. 설득을 위한 글이지. 뭐 to 설득, persuade. 자,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것이 마땅한가를 확인하는 게 나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발표. 사실 그리고 의견 구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는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실이고. 왜냐면 논설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실을 근거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의견을 볼 때 보는 부분이 뭐예요? must, have to, need to 다 써요. ought to, should, had better, important. 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명령문. 난 by ing 혹은 also. 얘네들이 본인의 의견임을 확실하게 주는 뭐 등등이 있겠죠? 확실하게 주는 조동사이자 형용사들일 거예요. 사실 내가 글을 읽는 방법이 보통 이제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하진 않아요. 딱히. 대충 이 글이 어떻게 짜임이 됐을 거고 그것이 증명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읽는 거를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 나는 읽을 때 다 읽습니다. 글을. 원래 풀 때에는. 근데 수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이 부분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서 소심해서 많이 틀 때도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음, 틀리더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뭐 나 나름으로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칭찬받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라는 거죠. 지송.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은 얼마 됐죠? 시간이 23분이네.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보는 글이라는 거, 단어, 문장, 그리고 글에 대한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번역가가 아닌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번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설가가 돼야 돼요. 해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사실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본인이 해설가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입니다. 원리인 거는 맞는데, 원리인 거는 맞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봐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정답은 이거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얘네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을 만한 감이 없어요, 사실. 나도 그렇고.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안 그러면은 좀
명언에 이런 말 있죠. 뭐, 지식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명언에서 순위가 있는데 얘가 1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등인가. 이게 지식의 시작, 알의 시작이겠죠? 알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얼마나 알고 이런 개념이 처음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안다라는 게 그 알아야 되는 게 어디까지 알아야 본인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이 기준을 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사실 고등학교의 생활이 그렇게 많이 안 남고 중학교도 중학교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물론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앞에 있는 학생이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수업이 사실 너무 얼마 안 되게끔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오늘 이제 휴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일절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2일 학교 가는 거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따로 숙제는 안 드릴 거고, 음, 얘네 필기한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사진을 찍어서 좀 인증샷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